2019년 8월 뭄바이의 단출한 방에서 한 10대 소년이 평범한 카메라 앞에 앉아 나이에 비해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처럼 진지하게 말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절제되어 있었고 눈빛은 단호했으며 어조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꿈이나 막연한 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날짜를, 지역을, 결과를 정확히 짚어 말했다. 그 순간 거의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영상은 크게 퍼지지 않았고 몇몇 흩어진 댓글만 달렸으며 곧 어린 청소년의 과장된 이야기로 치부되었다. 세상은 여전히 자신만만했고 정부나 권력 중심이 아닌 곳에서 나온 경고를 들을 만큼 한가하지 않았다. 몇 달 후 전 세계의 평온은 무너졌다.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전례 없는 속도로 국경을 넘나들었다. 도시들은 멈췄고 경제는 얼어붙었으며 수백만 명이 공포에 빠졌다. 그 방에서 말했던 단어들이 다시 떠올랐고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게 되었다. 날짜는 일치했고 지역도 맞았으며 영향은 예고된 그대로 퍼졌다. 소년의 이름이 소수의 관심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아비갸 아난드는 더 이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닌 어떤 징조로 여겨지게 되었다. 사람들의 주목을 끈 것은 단지 그의 예측이 적중했다는 점만이 아니었다. 그것을 표현한 방식이었다. 그는 추상적인 용어나 애매한 말로 숨지 않았다. 그는 주기와 움직임, 구체적인 시간대를 지목했다. 새로운 전 세계적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의 과거 영상들이 다시 회자되었다. 바이러스, 경제 위기, 정치 불안, 모든 것이 마치 일간 뉴스로는 설명되지 않는 어떤 논리를 따르는 듯했다. 세상이 그 결과에 반응할 때 그는 그 원인에 대해 눈에 띄기 전부터 말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며 그의 예측은 즉흥적인 것이 아님이 분명해졌다. 아비갸는 인도에서 수세기 동안 보존되어 온 고대 체계, 즉 행성의 움직임과 그 집단적 영향에 대한 해석에 기반한 시스템을 따르고 있었다. 그에게 하늘은 단순한 배경이 아닌 지도였다. 긴장과 해소의 흐름이 끊임없이 기록된 장치였다. 특정한 별의 정렬이 반복되면 인간의 패턴도 반복된다는 것이다. 갈등, 붕괴, 권력 다툼, 이런 시각에서 보면 역사는 우연이 아니다. 새로운 경고들이 나오면서 그의 어조는 점점 더 엄중해졌다. 관심은 건강 문제에서 지정학으로 옮겨갔다. 그의 말은 더욱 심각해졌다. 그는 강대국 간 충돌, 국경을 넘나들며 국가 전체를 휘말리게 할 분쟁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공상적인 말을 쓰지 않았다. 그는 바다, 영토, 경로, 영향력에 대해 언급했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단어가 점점 더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다. 항상 같은 핵심 개념과 함께였다. 그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세계 지도자들이 안정감을 전달하려 애쓰는 동안 눈에 띄지 않던 움직임들이 점점 더 활발해졌다. 군사훈련은 규모가 커졌고 수사는 점점 강경해졌으며 동맹은 시험대에 올랐다. 아비갸는 충돌이 단 하나의 폭발적인 사건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계산된 일련의 결정들로부터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충격이 눈에 보일 때쯤이면 그 기반은 이미 오래전에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는 동쪽을 출발점으로 지목했다. 무역, 에너지, 기술에 있어 핵심적인 해상 전략 지역, 오래된 이해관계들이 교차하고 어떤 양보도 대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 그 지점에서부터 충격은 파도처럼 퍼져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전부터 주변 국가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공급망은 붕괴되고 시장은 거칠게 반응하며 일상은 갑작스럽게 바뀔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젊은 인도 소년의 이름은 단순히 과거의 예측이 적중한 영상에서만 언급되는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게 되었다. 그가 말할 때마다 기대감이 생기고 그가 침묵할 때마다 불안이 퍼졌다. 위기가 발생할 때면 이미 그의 말은 남아 있었고 이로 인해 무시할 수 없는 패턴이 형성되었다. 대중의 관심은 영적 집단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독립분석가들, 호기심을 가진 이들, 투자자들, 그리고 심지어 안보 관련 부서들까지도 그의 발언을 더욱 신중하게 관찰하게 되었다. 믿음 때문이 아니라 반복 때문이었다. 그가 특정 시기를 언급할 때마다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사건이 나타났다. 세상은 더 이상 무작위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어떤 연쇄가 존재하는 듯했다. 경고의 초점도 바뀌었다. 어조는 더욱 무거워졌다. 예언은 더 이상 질병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간의 충돌을 직접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그는 충돌 중인 세력, 전략적 경로,
협상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분쟁에 대해 말했다. 긴장의 중심은 분산되지 않고 하나의 지점에 집중되고 있었다. 동아시아는 그의 발언에서 점점 더 자주 등장하게 되었다. 수십 년간 경제, 군사, 기술적 이해관계가 축적되어 온 지역,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민감한 지점, 그는 그곳이 더 큰 사건의 도화선이라고 주장했다. 단일 국경이나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는 움직임이 시작될 장소였다. 한편 현실 세계에서도 신호들이 점차 맞물리기 시작했다. 군사 훈련이 확대되었고 정치 연설은 더욱 강경해졌으며 해군의 존재감도 커졌다. 그러나 어떤 공식 발표도 전쟁 선언도 없었다. 그저 끊임없이 계속되는 계산된 움직임뿐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해 보였지만 전체를 보는 사람에겐 철저한 준비가 보였다. 타이완 해협은 점차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좁고 복잡한 이 지역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이해관계로 가득 차 있다. 그곳을 통과하는 것은 기술, 에너지, 무역, 그리고 세계적 영향력이다. 이 지역의 통제권을 갖는다는 것은 지구 전체의 핵심 흐름을 장악하는 것과 같다. 이 지점이 긴장 상태에 들어가면 그 여파는 아시아에만 머물지 않는다. 아비갸는 이 과정을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갈등은 텔레비전의 충격적인 장면이 먼저 등장하는 식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제한에서 시작된다. 조용한 봉쇄, 경제적 압박, 반응을 떠보는 테스트. 세상이 이를 인식할 무렵이면 이미 판은 바뀌어 있을 것이다. 독립적인 보고서들도 이 상황을 뒷받침하기 시작했다. 공중 침투가 급증했고 합동 군사 훈련이 빈번해졌으며 이동 규모는 기존 평균치를 훨씬 넘어섰다. 이러한 모든 일은 자극적인 뉴스 없이 대중의 공포를 일으키지 않은 채 진행되었다. 정확히 그가 말했던 방식대로였다. 시간이라는 요소가 중심이 되었다. 그는 특정한 기간을 지목했다. 그 시기에는 각국 지도자들이 권력 유산 내부 불안정이라는 압박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우아한 후퇴의 여지는 없었다. 상황은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고 누적된 긴장은 해소를 요구했다. 세상은 여전히 산만했다. 각국의 내부 문제, 양극화, 지역 분쟁들, 주의는 흩어져 있었다. 그러나 경고는 일관되게 계속되었다. 진짜 충돌은 모두가 주목하는 곳이 아닌 소수만이 직면할 용기를 가진 지점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이 지점에서부터는 충격이 더 이상 추상적이지 않다. 공급망은 위협받고 해상 경로는 취약해지며 에너지는 압박의 수단이 된다. 기술이 표적이 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시스템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공식적인 충돌이 시작되기도 전에 먼저 그 영향을 체감한다. 불안정은 아무런 경고 없이 일상 속으로 스며든다. 누적되어 오던 긴장은 이제 지역적 차원을 넘어 연쇄적 결과를 수반하는 흐름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경고는 한층 민감한 지점으로 진입했다. 다가오는 충돌은 극도의 속도를 동반한다. 빠르게 발생하고 빠르게 확산되며 세계가 대응하기도 전에 균형을 바꿔버린다. 이 특성은 최근 그의 발언에서 강하게 드러났다. 충격은 짧고 강한 파도로 몰려와 단 며칠 만에 전체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그가 묘사한 시나리오는 집중적이고 정밀하며 외부의 대응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계산된 작전을 가리킨다. 논리는 단순하고 냉혹하다. 초기 움직임이 빠를수록 실질적인 개입의 가능성은 줄어든다. 핵심은 경로를 차단하고 주요 지점을 점령하며 동맹이 재정비되기 전에 새로운 질서를 강요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반응이 본격화될 무렵이면 판은 이미 바뀌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전은 조용한 준비와 점진적인 침투를 필요로 한다. 일상 속에서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는 방식이다. 민간 흐름을 위장수단으로 삼고 전략적 지역에서 점점 더 존재감을 키우지만 겉보기에는 평범하다. 그는 경고했다. 이 충돌은 내부에서 거의 보이지 않게 시작되고 결국 노골적인 힘의 시위로 끝날 것이라고. 진정한 충격은 세상이 이 모든 과정이 이미 너무 멀리 진행되었음을 자각하는 순간 발생한다. 이와 동시에 독립적인 군사 분석들 역시 같은 패턴을 반복해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가 지적한 전략은 최근의 훈련, 조용히 공개된 시뮬레이션, 합동 연습에서 나타난 물류 조정과도 일치했다. 이 모든 것은 공식 발표로 다뤄지지 않았고 그저 일상적 범위의 확대처럼 보였다. 그러나 주의 깊게 관찰하면 전체 구조가 명확히 드러난다. 이러한 유형의 충돌은 군사적 영역을 넘어서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금융시장은 몇 분 만에 반응한다. 주식시장은 급락하고
통화는 격하게 요동친다. 특정 산업 분야는 일시 정지 상태에 들어간다. 공식 발표 이전에 공포가 먼저 퍼진다. 기업들은 운영을 중단하고 생산망은 멈춰서며 심리적 충격이 물리적 충돌보다 앞서 도달한다. 경고는 한층 더 민감한 지점으로 진입했다. 바로 충돌의 확산이다. 전략적 지역에서의 작은 불씨 하나가 자동적인 개입을 유발한다. 해외 주둔 기지는 경계 태세에 들어가고 항공 및 해상 루트는 위험 지역으로 전환된다. 인접 국가들은 원치 않아도 휘말리게 되고 전쟁은 국지전을 넘어 전면적인 체계로 변한다. 이 단계에서 2차적으로 여겨지던 지역들조차 즉각적인 압박을 받는다. 주된 관심은 기존 동맹으로 옮겨간다. 외국군의 주둔은 피할 수 없는 개입 의무를 만들어낸다. 갈등은 새로운 전선을 끌어들이기 시작하고 이에 병행하는 긴장이 전략적 혼란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등장한다. 목적은 관심을 분산시키고 대응을 지연시키며 어떤 형태의 공동 대응이든 그 비용을 높이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한반도는 고위험 지역으로 부각된다. 지역 내 긴장이 조금만 높아져도 전체 전략 계산이 바뀌게 된다. 동시다발적인 움직임은 작전 부담을 증가시키고 자원은 분산되며 의사결정은 복잡해진다. 전개 양상은 빠르게 복잡화된다. 경고는 거의 동시에 여러 위기 지점이 발생하는 환경을 묘사한다. 각각은 고립되지 않았고 모두 더 큰 이해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에너지는 간접적인 무기가 되고 무역 경로는 압박의 대상이 되며 기술은 우선 보호해야 할 전략 자산으로 취급된다. 갈등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조차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 지점의 경고가 불편함을 자아내는 이유는 그것이 안전에 대한 감각을 직접 건드리기 때문이다. 거리에 대한 환상을 깨뜨린다. 오늘날 세계는 통합된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한 톱니바퀴가 멈추면 그 영향은 전반으로 확산된다. 전쟁은 더 이상 지켜보는 것이 아닌 직접 겪는 것이 된다. 시나리오가 더 진전되면 충돌은 단순한 군사작전을 넘어 핵심 구조를 직접 겨냥하게 된다. 그 중심은 루트와 자원의 통제에 있다. 전략 지역이 불안정에 빠지는 순간 파급 효과는 즉각적이다. 에너지, 운송, 기술 분야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 공식적인 선언이 있기 전부터 일상은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 타이완 해협은 결정적인 역할을 차지한다. 이 해역은 전 세계 무역의 핵심 부분이 지나가는 길목이다. 부분적인 봉쇄만으로도 가격, 물류 일정, 제품 가용성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선박은 지연되고 보험료는 급등하며 기업들은 배송을 중단한다. 세계 경제를 지탱하는 기여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경고는 바로 이 시점을 지목한다. 지정학적 긴장이 현실적인 부족으로 전환되는 순간 그 충격이 더 커지는 이유는 타이완이 세계 기술 생산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첨단 반도체는 현대 산업의 거의 모든 분야에 공급된다. 통신, 운송, 제조, 국방. 이 흐름이 중단되면 전체 공급망이 마비된다. 공장은 생산 속도를 줄이고 제품 출시는 취소되며 다양한 시스템이 강제로 대기 상태에 들어간다. 이로써 현대 사회의 취약성이 드러난다. 이 시점에서 고도로 산업화된 국가들은 즉각적인 타격을 받는다. 수출과 기술에 기반한 경제는 이중의 압박을 받는다. 원자재 부족과 수요 감소. 경고는 분명히 밝힌다. 이 충격은 최근의 어떤 위기보다도 깊다. 일상의 작동 기반 자체를 흔든다. 당연하던 것이 부족해지고 예측 가능했던 것이 불안정해진다. 긴장은 에너지 분야에도 미친다. 주요 해상 경로는 석유, 가스, 원자재 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한다. 위험이 높아지면 흐름은 위축된다. 가격은 오르고 비축 자원은 배급 체제로 들어가며 정부는 위기 대응 모드로 전환된다. 기업은 운영을 조정하고 대중은 생활비에서 바로 체감한다. 이 효과는 빠르게 발생하고 강하게 퍼진다. 경고는 이 단계에서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하기도 전에 사회적 불안정이 먼저 찾아온다고 지적한다. 집단적 불안이 증가하고 소비 패턴이 변화하며 생활 수준은 영향을 받는다. 통제되고 있다는 감각이 약화되고 사소한 중단들이 누적되어 일상 속에 지속적인 긴장을 만들어낸다. 전쟁의 이미지 없이도 갈등은 삶 속으로 스며든다. 동시에 금융시장은 격렬하게 반응한다. 극단적인 변동성이 나타나고 투자자들은 안전 자산을 찾아 움직이며 자본은 이동하고 통화는 가치를 잃는다. 안전하다고 여겨지던 자산이 주목받고 세계 경제는 방어 체제로 들어간다.
안정성에 의존하는 이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 경고는 이 과정이 매우 빠르게 연쇄적으로 진행되며 점진적인 적응의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 단계에 이르면 지리적 거리는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는다. 분쟁 중심에서 벗어난 국가들조차 가격, 고용, 생필품 접근성을 통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세계는 지나치게 연결되어 있어 이 정도 규모의 충격을 광범위한 여파 없이 흡수할 수 없다. 갈등은 지역 문제를 넘어 체계적인 위기로 전환된다. 경제적, 전략적 충격이 확산됨에 따라 시선은 미묘한 위치에 놓인 국가들로 옮겨간다. 동맹, 지정학적 위치, 구조적 의존성에 의해 압박받는 나라들이다. 이 시점부터 분쟁은 더 이상 먼 곳의 뉴스가 아니며 구체적인 결정을 요구하는 현실이 된다. 선택의 여지는 줄어들고 각 움직임은 즉각적인 결과를 낳는다. 중립은 더 이상 안정된 상태가 아니며 선택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바뀐다. 이 지점에서 한반도는 가장 민감한 지대로 부상한다. 외국 군대의 주둔, 분쟁 축에 가까운 지리적 위치, 해상 경로에 대한 의존도는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한다. 지역 내 긴장 고조는 내부 균형을 흔들고 경계 태세는 격상되며 군사 훈련은 강화된다. 직접적인 충돌 없이도 국민들은 분위기 변화를 체감하게 된다. 위험이 커지는 이유는 더 큰 갈등이 전략적인 주의 분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병행되는 긴장은 바로 그 역할을 한다. 동시다발적인 움직임은 경계 수위를 높이고 빠른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 군사 자원은 고정되고 집중력은 분산되며 여러 전선에서 불안정성이 동시에 확대된다. 이 전략은 과부에 기반을 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 경제는 즉시 영향을 받는다. 에너지는 최우선 사안이 되고 공급망은 병목 현상을 겪으며 수출은 장애에 부딪힌다. 생활비는 상승하고 기업들은 계획을 수정하며 투자는 위축된다. 경제적 안정감은 빠르게 약화된다. 분쟁은 조용히 일상 속으로 스며든다. 경고는 어려운 선택지로 이어진다. 더 큰 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고위험을 감수하며 거리를 두려워할 것인가? 어느 쪽이든 대가는 따른다. 동맹은 압박을 가하고 외부의 기대는 커지며 자율성은 제한된다. 이 결정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삶, 경제적 미래, 사회적 안정성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적극적인 참여는 고강도 전개 속으로의 직접적인 개입을 의미한다. 자원이 투입되고 젊은이들이 소집되며 인적 피해가 증가한다. 국내 압박도 커진다. 반면 중립을 선택하면 전략적 고립과 취약성이 뒤따른다. 외부의 신뢰는 약화되고 보호망은 느슨해진다. 경고는 어떤 선택이든 깊은 영향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 단계는 불안을 일으킨다. 왜냐하면 사용 가능한 선택지들의 취약함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세상은 이미 편안한 해결책을 허용하지 않을 만큼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점진적인 결정의 시간은 끝나가고 모든 선택은 점점 더 큰 압박 아래에서 이루어진다. 분쟁은 많은 이들이 평소라면 피하려 했을 정의, 팅이를 강제로 끌어낸다. 지금까지 묘사된 상황은 점점 더 일상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 했던 현실적 결정을 건드리기 시작한다. 준비는 더 이상 멀리 있는 이야기나 추상적인 담론이 아니라 매일의 자세가 된다. 경계심은 습관이 되고 인식은 불안정한 시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징후들이 쌓일수록 진짜 차이는 압박이 극심해지기 전에 각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해 드러난다. 이러한 거대한 글로벌 움직임은 수년에 걸쳐 깊은 흔적을 남긴다. 생산망 회복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고 경제는 장기적인 충격을 경험하며 국가 간 관계는 지속적인 경계 상태에 돌입한다. 그 여파는 조용하게 퍼지며 노동, 소비, 에너지, 기술, 심지어 인간관계까지 영향을 미친다. 사전에 대비한 사람들은 적응할 여유를 갖게 되지만 무시한 이들은 훨씬 더 강한 타격을 받는다. 준비는 점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모습으로 바뀐다. 정보에 대한 주의는 곧 보호이며 의식 있는 재정 계획은 노출을 줄여준다. 가까운 관계는 공동 대응력을 키운다. 긴장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기반을 갖춘 사람과 즉흥적으로 살아온 사람의 차이가 분명해진다. 시스템이 압박을 받을 때 개인의 정리된 삶은 실제 차이를 만들어낸다. 감정적 균형은 이 시기에 귀중한 자원이 된다. 불안정한 환경에서는 내적인 명확함이 필요하며 침착하게 내린 결정은 가능한 선택지를 보존해준다. 반면
충동적인 반응은 누적된 손실을 낳기 쉽다. 냉철함을 유지하면 상황을 더 넓게 바라볼 수 있고 그 안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넓힐 수 있다. 이런 태도는 위기가 완전히 드러나기 전에 만들어져야 한다. 경제의 영역에서도 거대한 글로벌 변화는 우선순위를 재정렬한다. 유동성은 중요한 요소가 되고 보호는 빠른 수익의 약속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다. 미리 조정된 대비는 혼란의 시기를 덜한 소모로 통과할 수 있게 한다. 급격한 변화는 신호를 미리 관찰하고 신중하게 행동한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시간은 흐름을 존중하는 이에게 우군이 된다. 이러한 충격은 일상의 습관들까지 도달한다. 단순한 선택들조차 더 큰 무게를 갖는다. 에너지, 정보, 이동, 노동, 소비 모두가 불안정성에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변화가 서서히 시작될 때 느끼는 갑작스러움은 줄어든다. 이 시점에서 이 메시지를 지켜보는 사람은 더 이상 수동적인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러한 신호들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를 의식으로 전환시킨다. 인식된 통찰을 나누는 행위는 이 공동 관찰의 범위를 넓히고 때로는 아주 작은 관찰 하나가 여전히 모든 것을 멀게 느끼는 누군가를 깨우기도 한다. 소통의 공간은 이해를 강화하고 공동의 경각심을 형성한다. 큰 균열이 일어나기 전 신호는 먼저 나타난다. 역사 속에서 이 패턴은 반복되어 왔다. 주의를 기울이는 이들에게는 조기 인식이 곧 적응력을 높이는 열쇠다. 반면 무시는 선택지를 줄인다. 시간은 개인의 준비 여부와 상관없이 흐르고 지금 내리는 선택 하나하나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미래를 살아가게 될지를 결정짓는다. 개인의 자세는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한 불안이 아닌 주기적 흐름을 존중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관심은 점진적인 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인식은 충격을 줄인다. 명확한 판단은 상황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다.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각자의 대응은 결국 각자가 무엇을 보고자 선택했는가에 달려있다. 지금 이 순간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오늘 무엇을 조정할 수 있을까? 어떤 의존 관계를 다시 점검해야 할까? 어떤 관계를 더 단단히 해야 할까? 어떤 습관에 더 집중해야 할까? 이러한 질문은 불안정함이 더 이상 추상적이지 않고 일상 속에서 감지되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이 내용을 나누는 것은 집단적 시야를 확장하는 일이다. 이 메시지를 접하며 느낀 점이나 마음에 남은 불안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더 넓은 이해가 쌓인다.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더 많은 이들이 신호를 인식하게 된다. 더 많은 이들이 일찍 깨어날수록 집단이 감당해야 할 충격은 줄어든다. 세상은 계속 움직인다. 주기는 여전히 나타나고 역사는 계속 나아간다. 차이는 늘 각자가 신호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에 있다. 경계심, 의식 준비는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더 안정된 길을 만든다. 그리고 그 선택은 늘 가장 큰 압박이 오기 훨씬 이전에 시작된다. 지금 이 순간 나타나는 흐름은 더 무겁고 직접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아비갸 아난드는 명확히 말했다. 특정한 죽이는 신호가 쌓이고 선택이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지점에 이를 때 결정적인 국면에 진입한다고. 그의 경고는 조용하지만 절박하다. 그것은 반복되는 패턴에 대한 관찰에서 비롯되며 인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무시할 때 그 패턴은 어김없이 돌아온다. 아비갸 아난드에 따르면 천체의 움직임이 특정한 정렬에 들어설 때 그 영향은 집단적 행동에 반영되며 잠재되어 있던 긴장은 힘을 얻고 취약한 구조는 무너지고 압박 속에서 내려진 결정은 수십 년을 규정하게 된다. 그의 경고는 지금까지 보아온 모든 흐름과 같은 맥락을 따른다. 큰 사건들은 세상이 사소한 것들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가 전하는 예언적 메시지는 준비가 반응보다 중요해지는 시점을 가리킨다. 주의는 과도한 자신감보다 가치 있고 명확성은 정신적 안락함보다 중요하다. 일찍 알아차린 사람은 선택의 여지를 유지하지만 미루는 사람은 제한 속에서 행동하게 된다. 이 경고가 무게를 지니는 이유는 국경과 문화, 신념을 가로지르기 때문이다. 그는 인류 전체에 대해 말하고 반복되는 주기에 대해 말하며 거대한 국가에서 평범한 가정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이야기한다. 그가 묘사한 영향은 일상의 단순한 결정들까지 도달한다. 소비, 노동, 에너지, 정보,
모든 것이 점점 커지는 압박의 흐름 안에 들어간다. 아비게아 아난드는 이러한 시기가 집단의 성격을 시험하고 개인의 규율을 시험하며 오랜 시간에 걸쳐 탄탄한 기반을 쌓아온 이들이 누구인지를 드러낸다고 강조한다. 그의 경고는 분명하다. 준비한다는 것은 불안정이 거친 조정을 강요하기 전에 마음 일상 선택을 미리 정렬하는 것이다. 이 흐름을 존중하는 사람은 훨씬 적은 소모로 이를 통과한다. 이 경고의 예언적 성격은 바로 여기에 있다. 신호는 붕괴 이전에 나타나고 패턴은 북락 이전에 드러난다. 역사는 이 시나리오를 반복해왔고 주의를 기울이는 이들에게는 그 흐름이 보인다. 주기는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진행되며 각 세대는 누적된 선택의 결과를 마주하게 된다. 이 순간은 의식적인 태도를 요구한다. 냉정한 상황 판단을 요구하고 개인적 책임을 요구한다. 감정적 기반을 강화하고 우선순위를 정리하며 의존도를 낮추고 분별력을 넓히는 것. 이 모든 것이 외부 시스템이 흔들릴 때 실제적인 보호가 된다. 이 예언적 경고는 곧 깨어 있음에 대한 초대다. 이 메시지의 힘은 집단적 경고로 이해될 때 더욱 커진다. 이 해석을 나누는 것은 그 범위를 넓히고 아직 멀리서 바라보는 이들의 주의를 깨운다. 인식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일은 공동의 의식을 만들고 사회적 적응력을 강화한다. 소통의 공간 자체가 준비의 일부가 된다. 지금 진행 중인 흐름은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신호는 계속 나타나고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아비게 아난드는 하늘이 주기를 보여주지만 각자가 그 주기를 어떻게 통과하는지는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분명히 했다. 주의 규율 준비는 압박의 환경 속에서도 더 안정된 길을 만든다. 이 경고는 여전히 유효하다. 세상이 움직이는 동안 계속 메아리친다. 각자는 어떻게 응답할지를 결정한다. 관찰할 것인가, 조정할 것인가, 나눌 것인가, 일찍 행동할 것인가, 늦게 반응할 것인가. 움직임은 계속되고 역사는 자신의 흐름을 이어간다. 여기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은 소문이나 고립된 이론 혹은 역사적인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관찰된 신호들이 연결된 것으로 지구의 행동과 인류의 집단적 운명에 대한 깊은 통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현대적 헤드라인보다 훨씬 이전에 에드가 케이시는 지구가 느리고 지속적인 멈출 수 없는 조정의 시기로 들어설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아무 일도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계는 축적을 통해 변화합니다. 작은 이동들, 거의 감지되지 않는 변화들. 하지만 이런 움직임들이 합쳐지면 바다와 대륙, 그리고 특정 핵심 지역들의 영적인 역할이 재정이 됩니다. 이러한 통찰은 지구를 살아있는 유기체로 묘사하며 끊임없이 균형을 추구한다고 말합니다. 내부의 힘이 오랫동안 누적되면 조정은 필연이 됩니다. 거대한 지각판들이 지하에서 서로 밀어내며 무게와 긴장 에너지를 재분배합니다. 이 균형이 이동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물입니다. 바다는 더 이상 이전의 패턴을 따르지 않습니다. 해류가 바뀌고 수위가 변하며 안정적이던 항구들에서 이상이 발생합니다. 모든 것은 단계적으로 일어나며 즉각적인 극적인 변화는 없지만 깊은 영향을 남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케이시는 단층선 위에 형성된 지역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불안정한 지대 위에 놓인 섬과 군도들은 초기 징후를 가장 먼저 느끼게 됩니다. 그곳에서 나타나는 것은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니라 점진적인 기울어짐입니다. 예전엔 물러나던 바다가 다시 밀려오고 깊었던 곳이 얕아지기 시작합니다. 어업과 항해에 종사하는 지역 사회가 먼저 이를 감지하게 되고 이어서 해안 도시들이 마침내 전 세계가 무언가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 중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러한 통찰의 결정적인 지점은 물 자체가 아니라 물을 움직이는 원리에 있습니다. 대륙의 거대한 지반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비록 그 속도가 느리더라도 이동된 무게는 다른 곳에서 보상되어야 합니다. 이는 물리적이자 에너지적인 법칙입니다. 지구는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단지 옮겨갈 뿐입니다. 어떤 지점이 가라앉으면 다른 지점이 솟구칩니다. 이 원리는 연결된 바다들을 따라 연쇄 효과를 만들어내며 처음에는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지역들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케이시는 이러한 재조정이 어떤 처벌적인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필요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나의 주기가 끝나야 다른 주기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는 문명은 적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명확한 신호들을 부정하려는 민족들은
오랜 불안정에 직면하게 됩니다. 진정한 도전은 물리적인 현상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 있습니다. 협력할 것인가, 갈등할 것인가, 계획적으로 움직일 것인가, 충동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집단적 의식으로 나아갈 것인가, 분열로 치달을 것인가. 이러한 통찰들은 지리적 변화와 영적 변화 또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구가 재조정될 때 인간의 가치관도 시험을 받습니다. 이전에는 주변부로 여겨졌던 지역들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한때 지배적이던 지역들은 쇠퇴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물리적 균형은 국가들의 도덕적 사회적 균형과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케이시는 특정 지역들이 단순한 경제적 전략 거점이 아니라 전환의 시대의 인류 재조정의 중심지가 될 영적 거점이 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이러한 관측이 가리키는 시기는 바로 이 10년의 후반부와 일치합니다. 그 시점부터 조용했던 변화들이 눈에 띄게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일들이 이제는 데이터, 보고서, 자연현상, 지리적 긴장 등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는 한 시대의 끝이 아니라 중심축의 이동입니다. 누가 영향력을 가지며 누가 유지하고 누가 이끌지를 재정의하는 움직임입니다. 지금 초점은 이 조정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지역으로 옮겨집니다. 통찰들은 지구의 동부축이 오랜 세월 동안 조용한 지각 이동으로 누적된 압력을 집중적으로 품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도상의 지점이 아니라 거대한 판들이 만나는 곳으로 서로를 밀어내며 어렵게 균형을 이루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아주 작은 움직임도 크게 확대된 영향을 불러옵니다. 단기적으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이러한 위험 지역 위에 형성된 섬들이 한순간에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불안한 방식으로 변화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점진적인 기울어짐, 천천히 무너지는 안정성, 주변 바다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위험은 특정한 하루에 몰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날들의 합산에서 옵니다. 처음에는 항구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어서 준설이 반복적으로 필요해집니다. 그 다음엔 해안가 지역들이 점점 더 잦은 침수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즉각적인 공포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너무 오랫동안 무시되기에는 충분히 중요한 변화들입니다. 이러한 징후들은 지표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해류의 움직임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강하게 빠졌던 물이 이제는 높은 수위를 유지한 채 머무르게 됩니다. 예측 가능한 주기에 익숙했던 지역들이 지속적인 불안정에 직면합니다. 바다에 의존하는 이들은 이를 일찍 감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나 대도시 중심지들은 늦게서야 이를 인식하게 됩니다. 케이시는 이러한 인식의 지연이 피해를 더욱 키운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연의 진행이 먼저이고 인간의 반응은 언제나 그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의 핵심 지점은 무게의 이동에 있습니다. 대륙의 지반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비록 밀리미터 단위일지라도 지구의 균형은 다른 지점에서 보상을 요구합니다. 이 보상은 추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접 지역의 점진적인 융기, 인근 바다로의 물이동, 서로 연결된 지역 간 상대적인 수위 변화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지구는 어느 편도 들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법칙에 따를 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섬과 대륙을 가르는 바다는 단순한 경계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압력의 지대가 됩니다. 물은 해저의 기울기에 반응하여 몇 주, 몇 달에 걸쳐 엄청난 양을 이동시킵니다. 케이시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두드러진 효과가 발생 중심지가 아니라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겉보기엔 안전해 보였던 해안들이 예상치 못한 이상 현상에 직면하게 되고 멀게만 느껴졌던 변화가 경고 없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 과정은 현대사회의 취약점을 드러냅니다. 영구적 안정성에 대한 지나친 신뢰, 오래된 지도 위에 세워진 도시들, 이미 변화를 시작한 세상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기반시설들, 케이시는 이것을 고도로 발전한 문명들이 반복하는 오류라고 보았습니다. 기술적 진보가 자연의 법칙을 무력화시킨다는 착각, 이 환상이 무너질 때 적응은 신속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신속함은 사전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이 단계의 전개는 상징적 의미 또한 내포합니다. 오랫동안 권력을 집중해온 지역들이 중심성을 잃기 시작하고 한때 주변부로 여겨졌던 지역들이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물리적 이동은 영향력의 이동을 동반합니다. 세계는 단지
땅과 물의 재편성에 그치지 않고 지도력, 책임, 도덕적 방향성에서도 재조정됩니다. 이 지점에서부터 이 현상은 단순한 지질학적 사건을 넘어 인간의 문제로 확장됩니다. 이 재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그 영향은 구조적 차원을 넘어 섬과 대륙을 잇는 바닷길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해저의 지속적인 이동은 엄청난 물의 양을 밀어내며 쉽게 사라지지 않는 측면 압력을 생성합니다. 이는 하나의 큰 파도나 카메라에 담긴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반복되고 멈추지 않는 진전으로 점차 사람들의 통제되고 있다는 착각을 무너뜨립니다. 이러한 시기를 케이시는 이상한 해양 행동이 나타나는 때로 묘사했습니다. 예전처럼 물이 빠지지 않는 조수, 뚜렷한 폭풍도 없는데 저지대까지 밀려드는 바닷물, 점점 더 어렵게 운영되는 항구, 급히 재검토되는 해안 구조물들, 혼란을 주는 것은 바로 눈에 띄는 촉발 요인이 없다는 점입니다. 폭발도 상징적인 날짜도 확실한 경고도 없습니다. 단지 새롭고 낯선 패턴이 예전의 질서를 대신하기 시작할 뿐입니다. 이러한 진전은 해안 도시들 앞에 조용한 선택을 제시합니다. 적응할 것인가, 고집할 것인가, 구조물을 높일 것인가, 전략적으로 후퇴할 것인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점유 방식을 재검토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이 저절로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을 것인가. 문제는 이 과정이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단 균형이 이동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안정을 찾을 때까지 그 흐름은 계속됩니다. 이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다음 주기에서 더 큰 대가를 부르게 됩니다. 영향은 물리적 환경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도 압박을 가합니다. 공동체는 협력하거나 공간을 두고 경쟁해야 합니다. 집단적인 결정이 개인의 이익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험은 더욱 깊어집니다. 단지 바닷물이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성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압박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그 사회가 이 전환을 강화된 상태로 통과할지 아니면 분열될지를 결정짓습니다. 이 시점에서 K씨는 물이 거울처럼 작용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협력이 있는 곳에서는 영향이 조절 가능하지만 이기심이 있는 곳에서는 변화가 더욱 거세집니다. 이는 신비한 벌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결과입니다. 고립적으로 행동하는 이들은 지지를 잃고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이들은 더 많은 시간과 적응의 여유를 얻습니다. 위기는 누구를 가려 선택하지 않지만 이미 존재하던 선택을 증폭시킵니다. 이 시기는 또한 우선순위를 재정해야 합니다. 축적된 재산은 이동성 앞에서 가치를 잃고 인간관계가 고정된 구조물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이 사실을 빨리 깨닫는 사람은 손실을 줄이고 늦게 깨닫는 사람은 이미 무의미해진 결정에 묶이게 됩니다. 물은 빠르게 드러냅니다. 무엇이 본질이었는지, 무엇이 안전이라는 착각 속에 감춰진 과잉이었는지를. 그 사이 이동은 조용히 계속됩니다. 밀리미터 단위로 하루하루. 이 단계에서 가장 흔한 오류는 변화가 아직 전면적이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모든 역사적 대전환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결국 축적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경고는 언제나 존재해 왔지만 단지 우선순위로 다뤄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특정 지역에 압력이 집중되는 동안 반대 방향에서도 느리고 거의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 지점에서 바닷물이 밀려오면 다른 지점에서는 반드시 물러나야 합니다. 이 단순한 원리가 지구 재조정의 모든 역학을 지탱합니다. 놀라운 것은 현상이 아니라 그것이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수세기 동안 안정적이라 여겨졌던 지역들에서 변화가 일어나며 오래된 지도와 굳어진 확신들을 뒤흔듭니다. K씨의 통찰은 이 후퇴가 극적인 장면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보았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도 단일한 신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먼저 모래톱이 더 자주 드러납니다. 이어서 진흙 지역이 평소보다 오래 노출됩니다. 그러다 점차 지반이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조수간만의 극단적 변화로 보였던 현상이 불안할 정도로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패턴이 자리 잡고 바다는 수천 년 동안 머금었던 것을 되돌리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강력한 상징적 의미를 내포합니다. 세대에 걸쳐 바다 아래에 잠겨있던 땅이 마치 적절한 때를 기다렸다는 듯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닙니다. 시간, 적응, 책임이 필요합니다. 새롭게 노출된 땅은 단계를 거칩니다. 처음엔 불안정하고 그 다음 단단해지며 마지막에 이르러 비로소 비옥해집니다.
이 시간차는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합니다. 성급하게 움직이는 자는 실수하고 관찰하고 준비하며 자연의 리듬을 존중하는 자는 오래가는 결실을 얻습니다. 이런 등장은 정서적으로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공간의 한계를 당연시해온 이들이 가능성을 보기 시작합니다. 물리적 지도가 바뀌기 전에 정신적 지도가 먼저 확장됩니다. 부족함에 대한 인식은 점차 기회에 대한 인식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땅이 드러났다고 해서 번영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그 가능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이 사건이 공동의 축복이 될지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케이시는 이 시점이 인류를 도덕적 거울 앞에 세울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새롭게 드러난 땅은 탐욕에 의해 즉시 점유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질서한 개발 시도는 불안정을 초래하고 소유권을 둘러싼 다툼은 장기적인 긴장을 낳습니다. 자연은 조급함에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 땅은 계획, 협력, 그리고 장기적 안목에 더 잘 반응합니다. 이는 신비한 벌이 아니라 점유 방식에 따른 지극히 현실적인 결과입니다. 이 단계는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감정적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물에 의해 압박받는 지역에서 상실과 적응에 직면하고 있는 반면 다른 이들은 확장의 가능성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 극명한 대비는 인간의 가치를 강하게 시험합니다. 나눌 것인가, 쌓을 것인가, 통합할 것인가, 배제할 것인가, 공동으로 세울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지배 구조를 반복할 것인가. 행성의 재조정은 해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선택이 드러나는 무대를 제공합니다. 이 순간을 더욱 강렬하게 만드는 것은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인식입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이런 변화의 출현을 더 큰 재조정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균형의 중심이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역사 속에서 저항하고 적응하고 협력하는 법을 배운 지역들이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는 특권이 아니라 준비의 결과입니다. 지구는 깊은 변화 앞에서 집단적 성숙을 보여주는 이들을 더 잘 수용합니다. 새로 드러난 땅은 전 지구적 책임 또한 동반합니다. 그것은 특정 집단이나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리더십의 시험으로 주어집니다. 이 땅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는 전 세계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만약 그것이 또 다른 갈등의 무대로 변한다면 불안정의 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식적 재구성의 기회로 다뤄진다면 새로운 기준점이 됩니다. 이 땅은 과거의 오류가 반복되는 것을 높은 대가 없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은 전체 과정 중 가장 섬세한 전환기를 의미합니다. 초기의 충격이 지나가고 본격적인 선택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다가오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다음 순환을 주도할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지구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인류는 결과를 선택합니다. 이 선택은 단일한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 속에 축적되는 작은 결정들로 구성됩니다. 매 걸음이 다음 단계의 방향을 정합니다. 새로운 지형 구성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그 영향은 단순히 물리적인 차원을 넘어 권력, 영향력, 책임의 위치를 재정의하게 됩니다. 새롭게 드러난 땅은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계를 압박하고 경로를 바꾸며 이해관계를 흔들고 잠재된 갈등을 표면으로 드러냅니다. 공간이 넓어질수록 통제하려는 욕망은 커지고 안정이 가능해 보이는 곳일수록 외부 세력은 그 한계를 시험하려 듭니다. 이 시점에서 지구의 재조정은 인류의 재조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케이시의 통찰은 이 단계에서 과거의 권력 중심지들이 내부 긴장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견고해 보이던 구조가 내부에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과도하게 팽창된 경제는 피로를 겪고 권위는 조율 능력을 상실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니라 점진적인 분열입니다. 주변부에 있던 지역들이 목소리를 얻고 억눌려 있던 집단들이 자율성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압력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조 내부에서 자라납니다. 이러한 패턴은 언제나 하나의 주기가 끝나갈 때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이 과정은 위험한 공백을 만들어냅니다. 중심이 약화되면 상징적 영토적 공간을 둘러싼 경쟁이 생겨납니다. 새롭게 드러난 땅은 전략적 기회로 간주되기 시작합니다. 단지 물리적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미래를 의미하는 바 때문입니다. 항로의 통제, 식량 안보, 문화적 영향력, 외부에 있는 자들은 이를 주장하려 하고 인접한 이들은 그 결정의 무게를 체감합니다. 긴장은 즉각적으로 폭발하지 않지만
담론 속에서, 이견 있는 협정들 속에서, 조용한 움직임 속에서 축적됩니다. K씨의 통찰은 이 단계가 드문 성숙함을 요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공격적인 점유 시도는 인간뿐만 아니라 구조적 저항에 부딪힙니다. 새롭게 형성된 토양은 인위적인 압력에 취약하게 반응합니다. 성급한 개발은 실패하고 강제적인 점유는 지속적인 마모를 겪습니다. 이 환경은 정복의 대상으로 다뤄질 때 불안정해지며, 이는 도덕적 판단 때문이 아니라 생성 방식과의 본질적인 부조화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리더십과 지배의 차이는 분명해집니다. 리더십은 이해관계를 통합하고 자연의 리듬을 존중하며 합의를 구축합니다. 지배는 강요하고 속도를 높이며 자원을 추출합니다. 지구는 전자를 선호합니다. 후자는 오래가고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이 차이는 주의 깊게 관찰하는 이들에게는 명확하게 보입니다. 협력을 선택한 지역은 안정성을 얻고, 강압을 선택한 지역은 지속적인 저항에 직면합니다. 이 단계의 정서적 충격도 상당합니다. 기회의 감각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뒤섞입니다. 새 땅과 가까운 주민들은 자부심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동시에 외부의 압박과 내부의 기대에 직면합니다. 이 시기에 내리는 결정들은 세대를 넘어 반향을 일으킵니다. 임시적인 태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의 실수는 쉽게 수정되지 않습니다. 토양은 기억을 지니고 있으며, 이 시기에 세워지는 구조들은 다음 순환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K씨의 예언은 이 단계가 집단적 준비 상태를 드러내는 시기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단지 땅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의롭고 통찰력 있게 균형 있게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새로운 땅은 조용한 시험장입니다. 그것은 미덕을 증폭시키고 결함을 드러냅니다. 부패가 있으면 프로젝트는 빠르게 부패합니다. 명확성과 목적이 있다면 성장은 지속됩니다. 이 원리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가 반복해온 패턴입니다. 한편 과거 강대국들의 약화는 세계의 재배열을 가속화합니다. 영향력은 더 이상 소수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됩니다. 이 이동은 독점적 결정을 당연시하던 세력의 불편함을 야기합니다. 기존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불필요한 충돌을 일으킵니다. 세계는 강제적인 적응의 시기로 들어섭니다. 이를 일찍 이해한 이들은 마찰 없이 통과하고, 옛 모델을 고수하는 이들은 계속된 소모전을 겪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초점은 생존이나 확장을 넘어 목적으로 이동합니다. 이 새로운 구성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각 지역이 어떤 역할을 맡는지, 누가 안정성을 제공하고 누가 균형을 조성하는지, 재편된 지구는 재편된 인류를 요구합니다. 안일한 중립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각 선택은 안정 또는 긴장에 기여합니다. 각 결정은 어떤 미래를 만들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과정 전체에서 가장 민감한 지점에 도달합니다. 그것은 센서나 지도, 기술 보고서로는 측정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땅이 움직이고 물이 변하고 권력이 이동하며 경계가 재편된 이후 조정의 방향은 더 깊은 차원으로 향합니다. 바로 집단적 의식입니다. K씨의 통찰은 이 단계야말로 결정적 순간이라 강조했습니다.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내부의 반응, 무엇이 나타났는가가 아니라 그 나타난 것을 어떻게 다루는가, 이것이 진정한 전환의 본질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지구는 이미 충분한 신호를 보였을 것입니다. 어떤 것도 더 이상 놀라움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물은 가야 할 곳까지 전진했을 것이고, 땅은 드러나야 할 곳에서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오래된 구조는 약화되고 새로운 가능성은 모두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 시점부터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더 이상 지질학적 힘이 아니라 인간의 태도입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이 단계를 성숙한 사회와 충동적인 사회를 가르는 지점으로 보았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통해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집단적 압박의 순간에 일어납니다. 자원이 위협받는 듯 보일 때 자연스러운 반응은 고립입니다. 각 집단이, 각 가족이, 각 이해관계가 자신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K씨의 통찰은 이런 반응이 이해는 가지만 피해를 더욱 증폭시킨다고 경고합니다. 분열이 있는 곳엔 충격이 깊어지고 협력이 있는 곳에선 영향이 완화됩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닌 협력적 행동의 논리적인 결과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기치 못한 풍요 속에서 나타납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공간, 새로운 기회들. 여기서 위험의 형태는 바뀝니다. 결핍은 연대를 시험하고 풍요는 인격을 시험합니다. 먼저 달려가 축적하려는 자는 즉각적인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반면 집단적 안목으로 계획하는 자는 오래 지속되는 안정을 만들어냅니다. 이 지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상 많은 실패는 위기 속에서가 아니라 그 위기를 극복한 직후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안도의 순간이 지나치게 자신감을 부르고 그 자신감이 과거의 오류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K씨의 통찰은 새롭게 드러난 어떤 영토도 단지 지역적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조정의 주기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더 큰 목적을 지닙니다. 그것은 기준점이자 균형의 중심이자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지역이 이러한 역할을 자각하고 수행할 때 그 영향력은 강요 없이 퍼져나갑니다. 지배하지 않고 영감을 주며 억압하지 않고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리더십은 군사력이나 경제적 압박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도덕적 안정성과 실천적 일관성에서 비롯됩니다. 이 시점에서는 단순한 가치들이 결정적 요소로 떠오릅니다. 견고한 가족관계, 활발한 지역 공동체, 상호 도움, 정서적 명료함, 이 모든 것은 겉보기엔 크지 않아 보이지만 전환기의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입니다. K씨는 이런 기반을 소홀히 여긴 민족들이 유리한 조건 속에서도 내부적 취약성에 시달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이런 유대를 지켜온 이들은 깊은 변화를 비교적 적은 충격으로 통과합니다. 최종 시험은 단 하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년에 걸쳐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매일의 결정이 무게를 가집니다. 정치적 선택 하나하나, 도시 계획 하나하나, 자원의 분배 방식, 타인에 대한 태도, 이 모든 것이 누적됩니다. 지구는 말없이 지켜봅니다. 말로 판단하지 않고 결과로 반응합니다. 균형이 있는 곳엔 안정이 지속되고 남용이 있는 곳엔 조정이 계속됩니다. 이 통찰들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주기는 새로운 태도를 요구합니다. 과거의 공식을 새로운 환경에 그대로 적용하면 충돌이 발생합니다. 반면 가치를 새로운 맥락에 맞게 조율하는 것은 진보를 이끕니다. 재편된 세계는 낡은 사고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넓어진 영향력에 상응하는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이 지점에서 이 내용을 따라온 사람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시대의 일원, 능동적인 참여자가 됩니다. 개인의 의견, 성찰, 그리고 나눔은 집단의식의 형성에 기여합니다. 이해를 공유하는 것은 이 준비의 범위를 넓히는 일입니다. 각자가 무엇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전달하는지는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영향을 줍니다. 이 시기는 침묵이나 수동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의 깊은 인식과 의식적인 선택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단계는 하나의 핵심으로 모입니다. 지구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그 변화에 함께 응답해야 합니다. 땅과 물, 권력은 재편되고 있으며 그 모든 변화는 인류의 집단적 성숙도를 시험합니다. 결과는 미리 정해져 있는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축적하는 선택을 통해 실시간으로 형성되는 미래입니다. 이것이 이 모든 통찰이 전하려는 진짜 경고입니다. 폐쇄된 운명이 아니라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기회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깊은 성찰을 일으켰다면 당신의 시각을 공유하는 것이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한 연결을 인식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각을 나누고 인식을 교류하는 것은 공동의 이해를 강화하고 지금 진행 중인 변화에 대한 준비를 넓혀줍니다. 순환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건너갈지 선택하는 방식입니다.